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옥스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스 시스템은 옥질리어리의 준말로 사용이 되는데요. 뜻은 보조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항목은 메인 파티클 뒤쪽이나 주위에 서브 파티클, 즉 보조 파티클을 생성을 해서 다양한 변화를 주고자 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로켓이 날아갈 때 뒤쪽에 뿜어지는 연기와 폭발되는 그 파편, 그리고 불꽃놀이 등과 같은 그런 장면을 표현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옥스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작업을 위해서 새로운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뉴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컴포지션의 이름은 이번 시간에 학습할 그 주제와 똑같이 합니다. 옥스 시스템 해주고요. 가로 세로 1280720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나머지 기본값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설정이 끝났다면 OK 버튼을 눌러서 창을 닫고 나옵니다. 자, 옥스 시스템이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작업을 위한 컴포지션이죠. 이제 파티큘러 효과가 적용이 될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레이어 에듀. 자, 이번에도 역시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역시 솔리드 이름 동일하게 옥스 시스템이라는 이름 사용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현재 컴포지션과 동일한 규격 사용을 합니다. 컬러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죠. 설정이 끝났다면. 자, 역시 OK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해주고요. 자, 이제 파티큘러 효과를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옥스 시스템 솔리드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요. 네, 파티큘러를 적용을 해줍니다. 네, 트랩 코드에 파티큘러 적용을 해주고요. 자, 역시 확인을 해보면은 뭐 이전 강좌에서 많이 살펴봤죠. 네, 기본 파티큘러가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옥스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기 때문에 옥스 시스템 항목을 열어봅니다. 현재는 대부분 모든 파라미터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것은 이미트가 현재 꺼져 있는 오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열어보면은 이미트는 오프 말고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위쪽에 at bounce event는 메인 파티클이 바닥 같은 물체에 튕겼을 때에 그 이벤트를 서브 파티클을 통해서 설정을 해주는 표현해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continuously는 연속적으로 표현이 되는 그러한 서브 파티클을 표현하고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continuously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예, 지금의 이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로켓 뒤쪽에 뿜어지는 연기, 그죠? 네, 그리고 불꽃놀이 등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번에는 continuously를 선택을 해봅니다. continuously를 적용을 한 후에 확인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종전에는 흰색의 파티클이 사방으로 흩어졌었는데요. 지금은 보조, 즉 서브 파티클이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연속해서 뿜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을 만들 때 지금의 옥스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옥스 시스템에 사용이 되는 그 밖에 기능, 즉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미트 아래쪽에 보면은 이미트 프로버빌러티라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의 이미트 프로버빌러티를 통해서 자, 지금 요 메인 파티클 뒤쪽에 발생이 되는 서브 파티클의 그 사용 빈도를 이제 퍼센테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메인 파티클과 서브 파티클을 구분하기 위해서 메인 파티클의 크기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티클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사이즈를 10 정도로 키워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브 파티클과 메인 파티클이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파티클 항목을 열어놓은 김에 좀 더 파티클이 멀리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파티클의 생몰 시간을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의 라이프 사이클을 한 7초 정도로 한번 늘려오죠.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벗어날 정도로 충분한 그런 시간으로 설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옥스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트 프로버빌리티를 이제 다시 열어주고요. 자, 현재 값이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00%로 사용이 된다는 것은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서브 파티클을 완전하게 100%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의 이미트 프로버빌러티 값을 좀 줄여볼까요? 자, 줄여주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서브 파티클이 없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용이 되는 서브 파티클의 빈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작업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현재는 100% 그대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봅니다. 아래쪽을 보면은 이제 파티클 세크라고 되어 있죠. 예, 지금의 이 파티클 세크는 이 메인에 사용이 되는 이 파티클의 자, 여기보다는 여기가 아니죠. 자, 여기 2m로 가서 2m 이제 메인 파티클이죠. 메인 파티클의 개수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요 파티클 세크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옥스 시스템에 사용이 되고 있는 요 파티클 세크는 서브 파티클의 개수를 설정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파라미터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증가를 해보면 이렇게 서브 파티클의 개수가 이제 더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 요 상태로 놔두고요. 나중에 다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점으로 느껴졌던 부분에 이렇게 선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라이프 세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프 세크는 서브 파티클의 이제 생몰 시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현재 0.5초로 되어 있군요. 자, 즉 서브 파티클의 생몰 시간이 0.5초라는 것입니다. 아주 빠른 시간 동안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러한 시간 정도가 되겠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서브 파티클의 요 길이가 이렇게 짧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시간을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늘려서 자, 한 3초 정도 늘려오죠. 3초. 자, 3초 정도로 늘려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서브 파티클에 사용이 되는 그 길이가 생물 길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길이 또한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 3초 정도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래쪽에 타입은 현재 same as main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서브 파티클의
모양이 요 메인 파티클의 모양과 이제 동일하게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현재 메인 파티클의 파티클 타입, 즉 모양이 이제 스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역시 여기에서도 이제 스피어 형태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밖에 여기에서 스피어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우 스피어, 스타 뭐 등등을 사용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인 파티클보다는 이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자, 역시 작업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벨로시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벨로시티는 서브 파티클이 움직이는 이제 속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현재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좀 키워봅니다. 자, 키워보면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속도가 높아질수록 서브 파티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바깥으로 이렇게 분출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이 모습을 보니까 VFX 뭐 그러한 장면에서 이제 많이 보았던 그러한 느낌인데요. 불꽃놀이라든지 어떠한 물체가 폭발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이제 그러한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하튼 지금의 옥스 시스템을 사용하면 이와 같은 느낌 표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는 거 앞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고요. 자, 벨로시티를 이번에는 한 7 정도로 사용을 해보죠. 7 정도.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사이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를 보고요. 자, 사이즈는 서브 파티클의 이제 크기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현재 5로 되어 있는데요. 크기를 키워보면 파티클의 크기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이 키우니까 이걸 어떤 느낌이라고 설명을 해 봐야 되나요? 뭐 애니메이션에서 뭐 이와 같은 물체를 이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요. 좀 특이한 생물체 같네요. 여하튼 사이즈를 사용하면 지금처럼 서브 파티클의 크기를 조절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그러한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 앞서 기본값이 5였죠. 6 정도로만 설정을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사이즈 오버라이프가 있는데요. 사이즈 오버라이프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크기에 대한 그 변화를 처음에 파티클이 생성이 됐을 때와 이제 끝날 때, 즉 사멸될 때의 크기를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직접 그려서 만들어 줄 수도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버튼을 사용을 해봅니다. 자, 여기 요 버튼, 자, 마지막 버튼, 자, 이렇게 사용을 해보죠. 자, 마지막 버튼을 사용하면 처음에는 큰 상태였다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자, 줄어들 때 일정한 크기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랜덤하게 불규칙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크기가 좀 크고 어떤 것은 좀 작고 뭐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이즈 오브 라이프를 통해서 크기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불투명도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오페시티 살펴봅니다. 오페시티 현재 50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치가 높아질수록 불투명해지고요. 수치가 낮아질수록 전체적으로 투명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 사용을 해주고요. 자, 아래쪽에 오페시티 오버라이프를 통해서 보다 자연스러운 불투명도를 설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오페시티 오버라이프 열어줍니다.
자, 여기에서도 역시 원하는 그래프 모양을 직접 그려줄 수도 있고요. 버튼을 사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원리죠. 서브 파티클이 사멸이 될 때의 그 모습을 역시 위쪽에 사이즈 오버라이프처럼 랜덤하게 해주기 위해서 마지막 버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좀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처음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끝날 때의 모습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자, 끝날 때의 모습 확인을 해보면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끝날 때의 그 느낌이 투명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확인을 해봤고요. 자, 역시 지금의 이제 오버라이프 기능은 뭐 크기나 투명도 그리고 색상에 대해서 보다 좀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많이 사용을 해봤었죠, 이전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번에는 컬러 오버라이프 열어볼까요? 자, 컬러 오버라이프를 선택을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맨 위쪽에 있는 5가지 색깔이 현재 서브 파티클의 색깔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시작을 해서 노란색, 초록색, 하늘색, 파란색으로 이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빨간색으로 시작해서 점점 노란색, 초록색, 하늘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원하는 색상 직접 이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설정하는 방법은 뭐 이전 이제 학습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죠. 해당 그 강좌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색을 해볼까요? 자, 요 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요 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니까 처음엔 흰색이죠. 흰색으로 시작해서 자, 하늘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멋지네요. 자, 지금의 학습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옥스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장면을 표현할 수 있는지, 어떤 효과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됐고요. 아래쪽에 컬러 프롬 메인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메인 컬러와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컬러 오브 라이프의 색깔의 이 비중을 어느 쪽에 가깝게 하겠느냐, 뭐 그런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0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컬러 오브 라이프의 색상을 100% 사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자, 열어서 쭉 오른쪽으로 증가를 해보면 점점 색깔이 옅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00%로 해주면 완전한 흰색으로 막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흰색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이 색깔은 메인 컬러죠. 자, 위로 올라가면 파티클에 이 컬러를 그대로 사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메인 컬러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클릭해서 컬러 창을 열어주고요. 자, 여기에서 이게 자, 요 갈색 계통, 자, 갈색 계통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메인 컬러를 그대로 이제 서브 파티클이죠. 서브 파티클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잠깐 트랜스퍼 모드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합성 모드인데요. 현재 노멀로 되어 있고요. 그 밖에 애드, 스크린 두 개의 모드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애드를 사용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스크린을 사용하면 그거보다 약간 은은하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를 보니까 실제로 어떤 물체가 폭파되는 그런 장면처럼 느껴지는군요. 자, 이와 같이 색깔을 다르게 설정을 해서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작업에서
색깔에 대한 부분은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었고요.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개수를 조금만 좀 늘려 볼까요? 자, 2m 자, 파티클 세크죠? 자, 파티클 세크에서 자, 50개 자, 50으로 좀 늘려서 이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벨로시티를 조금만 좀 빠르게 해볼까요? 자, 10 정도. 예, 됐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놓고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래비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비티는 중력에 대한 것이죠. 자,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 중력은 역시 서브 파티클에 대한 중력입니다. 자, 현재는 중력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무중력이기 때문에 날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 거의 이제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요 메인 파티클의 속도가 이 서브 파티클의 속도보다 이제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빠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중력의 영향을 살짝 이제 받았으면 하는데요. 그래야지 보다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중력을 좀 높여봅니다. 자, 중력을 좀 높여보면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는 한 15 정도로 설정을 해봅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자, 아래쪽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높여볼까요? 자, 이번엔 한 20 정도 됐습니다. 자, 이렇듯 서브 파티클은 메인 파티클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래로 살짝 떨어지는 그러한 장면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뭐 중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말이죠. 자, 하여튼 중력을 통해서 이와 같은 느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중력을 이렇게 높이면은 자, 좀 이상하죠? 예,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자, 여하튼 이제 중력을 서브 파티클에 대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컨트롤 Z 키 언두를 사용해서 다시 원래 상태 20으로 되돌아가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자, 로테이트 스피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로테이트 스피드는 서브 파티클이 이제 날아갈 때 이제 회전이 되는 그 속도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현재 0입니다. 0은 서브 파티클에 대해서 회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고요. 자, 수치를 높여보면은 이제 회전에 대한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요. 자,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이 서브 파티클의 모양이 스피어 즉 구 모양이기 때문에 회전이 돼도 특별한 그 변화되는 느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회전이 되는 그 느낌을 확인을 하고자 한다면 자,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네요. 자, 타입. 자, 타입을 뭐 스타 회전이 됐을 때 회전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면 되겠죠. 예, 스타를 통해서 스타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별 모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회전이 되는 그런 모습 확인해 줄 수 있겠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메인 same as main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고요. 자, 로테이트는 이렇듯 서브 파티클이 날아갈 때 이제 회전이 되는 그 속도를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번엔 패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패더는 역시 서브 파티클 이 가장자리죠. 예,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하거나 뚜렷하게 할 때 사용이 되는데 자, 좀 확대를 해볼까요? 자, 확대를 해서 자, 확대를 하니까 좀 흐려집니다. 흐려졌기 때문에 느낌이 제대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네요. 자, 여하튼 현재는 30이고요. 자, 패더 값을 줄이게 되면은 자, 경계 부분이 또렷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패더 값을 증가를 해보면 경계 부분이 자,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경계를 좀
부드럽게 처리를 해줘야지 자연스러운 파티클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참고를 하시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아래쪽에 Control from Main Particle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열어보면은 Inherit Velocity, 그 다음에 Start Emit, Stop Emit 세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요 항목은 메인 파티클이죠. 메인 파티클에 대한 제어를 통해서 지금의 서브 파티클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Inherit Velocity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Inherit Velocity는 메인 파티클이죠. 메인 파티클의 속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서브 파티클의 속도를 독립적으로 설정을 할 때 지금의 Inherit Velocity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현재 0으로 되어 있는데요. 0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메인 파티클의 속도를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Inherit Velocity의 값을 증가를 해봅니다. 증가를 하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점점 증가를 해보면은 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즉 메인 파티클의 속도보다 지금의 이제 서브 파티클의 속도가 더 빨라서 생기는 이제 그러한 현상이죠. 예. 자, 이와 같은 장면을 위해서는 지금의 Inherit Velocity를 통해서 서브 파티클의 속도를 더 빠르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예. 자, 일반적으로는 메인 파티클의 속도를 그대로 이제 따라서 하기 때문에 Inherit Velocity는 0으로 이제 다시 되돌려 주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Start Emit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메인 파티클을 기준으로 해서 서브 파티클이 시작이 되는 그 시작 시점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퍼센테이지 즉 백분율로 설정이 이루어지는데요. 현재 메인 파티클의 시간이 7초입니다. 7초. 7초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스타트 이미트 값을 증가를 해봅니다. 자, 증가를 해보면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서브 파티클이 시작이 되는 값을 25%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메인 파티클이 7초라고 봤을 때, 자, 현재 7초죠. 7초로 계산을 했을 때 거기에 25%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메인 파티클의 모습은 보이다가 25% 되는 그 지점에서부터 이제 서브 파티클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스타트 이미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서브 파티클이 시작이 되는 시간을 메인 파티클의 시간을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시점을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스톱 이미트는 이제 반대죠. 서브 파티클이 끝나는 그 시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100%로 사용이 됐다는 것은 메인 파티클의 그 마지막 7초죠. 7초까지 이제 사용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줄여봅니다. 반대로. 자, 이렇게 줄여봅니다. 줄여서 자, 한 59%로 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은 마지막 부분이죠. 자, 59% 이후부터는 서브 파티클의 모습이 이제 정지된 상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스타트 이미트와 스톱 이미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메인 파티클에 사용이 되는 그 생물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서브 파티클이
처음에 나타나는 그 시간, 그리고 끝날 때 정지되는 그 시간을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 줍니다. 됐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번에는 피직스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피직스로 내려갑니다. 자, 지금의 자, 옥스 시스템, 즉 서브 파티클에서 사용이 되는 피직스는 요 가로 안에 에어 모드 올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여기 피직스 모드죠. 피직스 모드가 에어일 경우에만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로 안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요 피직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직스 모드가 에어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어디 있나요? 자, 여기 피직스 모델을 에어가 아니라 이제 바운스를 사용을 해도 아까 서브 파티클 거기서 사용이 되는 그 피직스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설정이 가능하지만 실제 바운드를 사용을 했을 때는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피직스를 보면은 위쪽에 에어 레지스턴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의 에어 레지스턴스는 공기의 저항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전에 메인 파티클에서도 사용을 한번 해봤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용이 되는 것은 이제 서브 파티클의 공기 저항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뻗어나가는 모습 확인을 하고요. 자, 이제 에어 레지스턴스 값을 증가를 해봅니다. 자, 증가를 해보니까 이렇게 아래로 살짝 떨어져 있던 중력에 의해서 떨어졌던 그 서브 파티클이 이렇게 직선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제 공기의 중력을 공기의 저항을 이제 덜 받는다는 것이죠. 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공기 저항을 이렇게 많이 받게 되면은 당연히 공기 저항 때문에 속도가 저하되고요. 속도가 저하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살짝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에어 레지스턴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공기에 대한 서브 파티클 저항을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윈드 어펙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제 바람에 대한 이제 영향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현재는 수치에 대한 변화를 줘도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별다른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현재 이제 바람이 설정이 되지 이제 않았기 때문인데요. 자, 위쪽에 이제 에어 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메인이죠. 피직스의 에어를 열어주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바람을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윈드를 통해서 바람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자, 윈드 X축으로만 한번 해보죠. X축으로 쭉 증가를 해서, 자, 우측으로 파티클이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해봅니다. 자, 그러면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기 때문에 지금 이 파티클은 우측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람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바람에 대한 영향을 윈드 어펙트를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조절을 해봅니다. 자, 조절을 해보면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의 이 변화는 아주 불규칙적으로 지금 랜덤하게 이제 설정이 되고요. 자, 이처럼 바람을 사용을 했을 땐 윈드 어펙트를 사용을 해서 바람의 그 느낌을 아주 세밀하게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요. 자, 위쪽에 설정을 해놨던
자, 어디에 있나요? 자, 윈드 X축의 값도 다시 0으로 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줍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에 있는 터뷸런스 포지션이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죠. 터뷸런스 포지션 역시 메인 파티클이죠. 피직스를 통해서 이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난기류를 만났을 때에 서브 파티클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한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지금의 터뷸런스 포지션 또한 프랙탈 노이즈 패턴이죠. 프랙탈 노이즈 패턴을 기초로 해서 지금의 서브 파티클의 최종 상태를 결정을 합니다. 자, 거기에서 프랙탈 노이즈 패턴의 이제 위치를 이제 변화를 줘서 모양을 이제 바꿔주는 거죠. 위치 그리고 이제 배율에 대한 뭐 이러한 설정 등을 이전 시간에 우리가 프랙탈 노이즈 패턴을 통해서 설정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할 거라고 보고요. 자, 수치를 조절해 봅니다. 수치를 조절해 보면 자, 이와 같이 프랙탈 노이즈 패턴에 대한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게 서브 파티클에 대한 변화도 이렇게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처럼 튜블런스 포지션을 사용을 해서 서브 파티클이 난기류를 만났을 때, 돌풍을 만났을 때의 그 변화되는 모습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이번엔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랜덤리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리스를 열어보고요. 자, 말 그대로 랜덤하게 지금 이 서브 파티클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세 가지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네요. 자, 먼저 라이프. 자, 라이프는 현재 몇 초로 설정을 했었나요? 자, 위쪽으로 이동하면 현재 3초로 설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옥스 시스템, 즉 서브 파티클에 설정이 된 시간이죠. 자, 서브 파티클이 현재 3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랜덤리스의 라이프를 설정을 해주면은 서브 파티클의 생물 시간이 모두 3초가 아니라요. 랜덤하게 뭐 어떤 것은 3초보다 더 오래 살아있고 어떤 것은 3초 이전에 이제 사멸이 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그 결과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라이프의 시간을 조절해 봅니다. 점점 늘려보면 뭔가 깜빡깜빡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서브 파티클의 생물 시간이 이제 랜덤하게 사용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다 이제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랜덤리스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사이즈가 있는데요. 사이즈 역시 서브 파티클의 크기를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좀 크고 어떤 것은 좀 작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옥스 시스템의 이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6으로 되어 있죠. 자, 어떤 것은 6보다 크고 어떤 것은 6보다 작고 자, 이런 식으로 불규칙적인 사이즈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역시 변화되는 모습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오페서티 역시 서브 파티클의 투명도에 대한 엄밀히 말하면 이제 불투명도인데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투명도라고 설명하겠습니다. 투명도에 대해서도 역시 랜덤하게 설정을 해준다면 보다 자연스럽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지금의 이 파티클 자체가 물리학적인 뭐 그런 근거를 사용해서 실제 일어나는 그 현상을 표현하는 그러한 팩트이기 때문에 자, 역시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랜덤리스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 주는 것이 좋겠네요. 됐습니다. 자, 맨 아래쪽에 있는 랜덤리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살펴본 것처럼 이제 옥스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메인 파티클 주변에 이제 서브 파티클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이제 다양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물체가 이제 폭발이 되는 뭐 그런 느낌인데요. 자, 이 밖에도 불꽃놀이라든지 로켓이 발사됐을 때에 뒤에 뿜어져 나오는 그런 연기 등과 같은 다양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자, 서브 파티클의 이벤트 바운스 이벤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작업 환경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이름은 바운스 이벤트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바운스 이벤트로 해주고요. 규격은 앞서 사용했던 그 컴포지션과 동일하게 해줍니다. 자, OK 해서 만들어주고요. 자, 역시 파티큘러가 적용이 될 레이어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여기도 역시 바운스 이벤트라는 이름 사용을 해봅니다. 자, 크기 동일하게 해주고요. 자, 색깔은 뭐 의미가 없죠. 오케이, 적용이 됐고요. 자, 이펙트를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펙트에 이전에 적용이 됐던 파티큘러 위쪽에 목록이 되어 있죠.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와 같이 기본 이펙트가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바운스 되는 그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지금의 요 2m를 위쪽으로 좀 살짝 올려줍니다. 살짝 올려주고요. 자, 그리고 디렉션을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디렉셔널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X 로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해줍니다. 자, 지금 떨어지는 것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됐습니다. 자, 파티클의 개수는 자, 200 정도로 좀 늘려주고요.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이번엔 벨러시티. 자, 벨러시티를 조금 증가를 해서 자, 500. 너무 빠른가요? 한 400. 예, 400 정도로 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빠른 속도로 분출이 되는 그런 장면 만들어 봅니다. 됐고요. 계속해서 파티큘러로 가봅니다. 파티큘러로 가서 자, 크기를 조금 눈에 띄게 10 정도로 키워줍니다. 됐죠? 자, 그리고 라이프 타임은 자, 5초 정도로 늘려줍니다. 지금 5초까지 살아있겠죠? 자,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바운스 되는 바닥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역시 레이어 사용을 해봅니다. 레이어 뉴 솔리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이름은 바닥이란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크기 동일하게 해주고요. 뭐 색깔은 그냥 요 색깔 그대로 사용을 해봅니다. 오케이. 자,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지금의 바닥 실제 바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3D 레이어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예, 3D 레이어로 만들어 준 다음에 로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X축 회전을 해서 90도로 해주고요. 이때 Shift 키를 이용을 해서 회전을 하면은 90도로 정확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줍니다. 자, 이제 바닥이 완성이 됐고요. 자, 바운스 이벤트 다시 선택을 해줍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피직스로 가봐야 되겠죠? 자, 피직스 모델을 이제 바운스로 해줍니다. 바운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운스를 열어봅니다. 바운스 열어주고요. 자, 바닥으로 사용하는 플로어 레이어를 이제 바닥 레이어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선택. 자, 확인을 해보면 이제 바닥이 튕겨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바닥 위에 지금의 파티클의 모습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바운스 이벤트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줘야 되겠죠. 자, 지금과 같은 바운스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딪히는 그 물체가 항상
파티큘러 이펙트가 적용이 된 그 레이어보다 이제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자, 바닥에 튕겨나는 모습 자,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바운스 이벤트 선택을 해 주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번에 사용이 될 옥 시스템 다시 열어줍니다. 자, 이미트 현재 5%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Add Bounce Event 선택을 해봅니다. 자, 선택이 됐고요. 자, Add Bounce Event 역시 앞서 살펴봤던 Continuously에서 사용이 되는 이제 모든 파라미터를 이제 동일하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몇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이전에 다 살펴봤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자, 어떤 것을 살펴볼까요? 자, 옥스 시스템으로 다시 이동을 해 주고요. 자, 여기에서 자, 파티클의 개수를 좀 증가를 해볼까요? 자, 현재 10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조금 좀 증가를 해봅니다. 자, 증가를 해주고요. 자, 확인해 보면 메인 파티클이 바닥에 튕겼을 때, 그죠? 자, 이렇게 부딪혔을 때, 자, 이렇게 서브 파티클의 이벤트가 발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자, 이 서브 파티클이 바닥에서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뭐 그런 상태로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속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벨러시티를 쭉 늘려서 100으로 일단 설정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속도에 대한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튕겨 오르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네요. 자, 그 이유는 현재 서브 파티클이 사용이 되는 이제 생물 시간이 0.5초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시간을 좀 늘려볼까요? 자, 시간을 늘려서 일단 한 3초 정도로 해봅니다. 자,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3초 동안 살아있기 때문에 튕겼을 때 같이 이렇게 튕겨 나가는 그러한 이벤트가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늘려보죠. 6초 됐고요. 빵 튕겨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서브 파티클 이벤트 효과가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습니다. 뭐 여기에서는 뭐 이제 특별히 설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작업이 있다면 그 작업에 맞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컨티뉴어슬리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바운드 이벤트도 동일한 그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똑같이 사용해 주면 되겠죠. 네, 뭐 이전에 설명한 그 강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여기에서도 뭐 중력을 사용을 해 줄 수 있고요. 뭐 그 밖에 뭐 랜덤리스 등과 같은 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색깔에 대한 설정도 해 줄 수 있겠죠. 네, 컬러 오버라이프를 통해서 색깔에 대한 설정도 해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것으로써 이번 시간에는 옥스 시스템이죠. 옥스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옥스 시스템은 메인 파티클 뒤쪽이나 주위에 서브 파티클로 표현이 되는 그러한 항목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앞서 살펴본 다양한 그러한 표현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빠르게 움직이는 그 로켓 뒤에 연기, 불꽃놀이 등과 같은 그러한 표현을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옥스 시스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